자, 갑시다. 이제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는 것으로서 표현을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은 이렇게 화살표로 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벡터의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이 되는 거고, 이 벡터가 갖는 양, 벡터의 크기는 이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낸다 그랬어. 그럼 화살표가 시작하는 점이 있고 화살표가 끝나는 점이 있는데, 우리가 얘를 시점, 얘를 종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벡터의 이름은 두 개의 점에다가 반직선 기호를 이렇게 써가지고 벡터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문자 하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벡터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 반직선 기호가 지금부터는 벡터 기호다. 됐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시점이랑 종점은 달라도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두 벡터는 다 같은 벡터라고 배웠고요. 크기는 같은데 방향만 반대인 벡터를 우리가 역벡터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이렇게 또는 A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그쵸? 그래서 벡터, 역벡터 배워가셨고, 크기가 0인 벡터를 0벡터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그 다음에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배워가신 겁니다. 자, 이제 1쪽 벡터의 덧셈과 뺄셈 배워봅시다. 화살표도 여러분 더하고 뺄 수 있어요. 화살표를 어떻게 더하지? 신기하죠? 자, 필기를 하나 하셔야 되는데요. 자, 벡터가 이렇게 이제 A 벡터가 하나 있고 B 벡터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럼 얘네를 더하면 어떻게 더하냐면, 첫 번째 평행사변형법. 형법 같다, 형법. 법을 띄어쓰기 하는 것 같은데. 자,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요.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 왜냐면은 벡터는 평행이동해도 같은 벡터라 그랬잖아. 시점과 방향만, 크기와 방향만 일치하면. 자, 이렇게 밑에다가 A 벡터를 그리고요. A 벡터의 시점에다가 B 벡터를 갖다 놓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이제 A 벡터와 B 벡터를 이용해서 평행사 변형을 하나 그릴 수 있는데요. 이 평행사 변형의 끝점하고 두 벡터를 일치시킨 이 시점하고 이렇게 이어주면 얘가 A 벡터와 B 벡터의 합 벡터가 돼요. 알겠어요? 이게 평행사 변형법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삼각형법은 앞에 있는 벡터에다가 뒤에 있는 벡터의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켜요. 뭐라고? 종점과 시점을 일치시켜요. 자, 우리가 지금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할 거잖아? 그럼 첫 번째 벡터의 종점에다가 벡터의 종점에다가 B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킵니다. 그럼 첫 시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끝나는 종점이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이어주시면 합 벡터가 돼요. 되세요? 앞으로 화살표는 이렇게 더하는 거야. 아직 이해되니?
그럼 얘들아 뭐가 좋을까? 뭐가 편할 것 같아? 벡터를 단독으로 두 개만 더할 때는 뭐 모르겠는데 벡터를 여러 개 더할 거면 얘가 나요. 알겠죠? 세 개 한번 해볼게요. 세 개. 뭐 예를 들어 A 벡터가 이렇게 생겼고 B 벡터가 이렇게 생겼고 C 벡터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오케이? 그럼 평행사변형으로 법으로 먼저 더해보면 일단 A 벡터랑 B 벡터를 먼저 더해. 이렇게 A 벡터랑 B 벡터로 평행사변형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A 플러스 B 벡터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A 플러스 B 벡터랑 이 C 벡터를 더하려면은 다시 이 A 플러스 B 벡터에다가 C 벡터의 시점을 이렇게 일치시켜가지고 이걸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더해주시면 이게 A 플러스 B 플러스 C 벡터예요. 됐나요? 벡터 3개 더해본 거야. 2개 더하고 1개 더하고. 근데 삼각형법으로 더하면 얘들아 이런 짓이 되거든.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더해. 이렇게? 그러면 요 벡터가 나오겠지. 근데 이 벡터에다가 어차피 또 C 벡터 더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갖고 와서 갖다 붙여요. 어차피 이렇게 만든 다음에 C 벡터 갖다 붙이거든. 여기서 종점에다가 시점 갖다 붙이는 똑같거든. 이렇게 C 벡터를 갖다 붙여. 그리고 나서 마지막 종점이랑 요 시점이랑 이렇게 일치시켜 버리면 여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벡터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개 더할 때는 중간 과정 없이 더할 수 있어서 삼각형법이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벡터는 뺄셈 방법이 없어요. 벡터는 뺄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벡터는 못 빼요. 부호를 바꿔 더하는 거야. 그거 다 중요한 건 해야지. 근데 사실 니들 알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수학들도 덧셈이 사라진 지 뭐라고? 뺄셈이 사라진 지 오래됐지? 니네 중학교 1학년 이후로 니들 인생에 뺄셈은 없는 거 알고 있니?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시지만요, 니들 인생에 뺄셈은 없어요. 이게 뭐야? 4x에다가 2y를 빼놓은 거야? 아니죠. 4x에 마이너스 2y가 더해져 있는 거고 덧셈 기호가 다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시로 여러분들이 y의 개수를 대답할 땐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하지 2라고 대답하지 않지. 그치? 응. 자, 여기 A 벡터가 있고 여기 B 벡터가 있어. 오케이? 둘을 덧셈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바로 더할 수가 없고요. A 벡터에다가 이 B 벡터의 역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이렇게 종점에다 일치시켜 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벡터를 더하면 이게 이제 차 벡터가 돼요. 아시겠죠? 두 벡터는 더할 수 있는 방법은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역 벡터를 구해가지고 더하시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벡터의 덧셈에 대한 연산 법칙 배워봅시다. 자, 교환이랑 결합이 다 됩니다. 딱히 설명할 건 없어요. 두 화살표 더하는 순서를 바꿔도 어차피 연산 결과는 똑같고요. 세 벡터를 합칠 때 앞에 거 먼저 더해도 상관없고 뒤에 거 먼저 더해도 상관없어.
그렇죠? 여러분 이 결합 법칙은 이름은 결합 법칙이지만 연산 순서에 대한 법칙이죠. 자, 이제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이용하여 벡터를 간단히 나타내기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벡터의 이름이 꼭지점으로 되어 있으면, 벡터의 이름이 시점과 종점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연산이 가능하거든요. 자, 1번 보시면은, 더해놨는데 가운데 시점과 종점이 B로 이렇게 연결되죠. 알파벳이. 그럼 이제 마지막 벡터의 연산 결과는 이 AC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럴까? 여기 점 A, B, C가 있다 쳐봐. 그럼 이게 AB 벡터고 이게 BC 벡터니까 이미 종점과 시점이 일치해져 있지. 그럼 연산 결과는 이렇게 AC가 된다고 배웠잖아. 됐죠? 자, 2번 별표 주세요. 자, 얘는 이제 간단하긴 해. 봐봐. 여기 AB 벡터가 있고 여기 AC 벡터가 있어. 그치? 근데 얘네 둘을 빼면 이 BC 벡터가 된다는 얘기야. 한번 볼게. AB 벡터에다가 이 AC 벡터의 역 벡터를 더해 봅시다. 그럼 AC 벡터면은 역 벡터면은 이렇게 가야 되지. 되지? 되지? 되시죠? 그럼 첫 시점이 여기고 최종 종점이 여기네.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있는 BC 벡터의 역방향 나왔잖아요. CB 벡터, 그지? 근데 얘들아, 요거는 오케이. 뺄셈으로 이제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건 공식으로 가져가야 되거든? 오케이? 잘 봐요. 어떤 임의의 벡터는 두 개의 벡터의 차로 뜯을 수 있어요. 오케이? 내가 예를 들어서 시점을 A로 하고 싶어. 뒷점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앞점 쓰는 거야. 알겠어요? 이 벡터는요, 시점을 일치시켜서 두 개의 벡터의 차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2번은. 알겠어요? 자, 여기다가 별표 좀 잘 쳐놓으세요. 보통 시점 5를 이용해가지고 벡터들의 시점을 일치시킬 때 쓰거든? 자, AB 벡터를 내가 시점 5로 쓰고 싶으면 5B-5A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느낌을 좀 보여줄게. 여기 A 벡터가 있고 여기 B 벡터가 있어. 여기 A점이 있고 B점이 있어. 그럼 여기 AB 벡터지. 그쵸? 시점 5를 뭐 아무데나 잡으시면요, 이 AB 벡터가 5B-5A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한번 해볼게. OB 벡터 여기 있죠? 여기다 OA 벡터를 빼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OA 벡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평행사변형법으로 더해주면 OB 벡터랑 OA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리지? 마이너스 OA 벡터 그리는구나. OB 벡터에다가 이 OA 벡터의 역 벡터를 여기다 갖다 붙이지?
그쵸? 그러면 이 하얀색 벡터에 하얀색 벡터가 나와요. 여기. 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봐봐요. 어떤 AB 벡터가 있으면 내가 이 시점을 바꾸고 싶어. 다른 문자로. 오케이? 뭐 다른 점이 여기 있든 상관은 없어. 그때 CB-CA라고 쓰는 거예요. 요 벡터에서 요 벡터를 빼버리면 이 벡터가 나와. 요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버리면 요 벡터가 나와요. 괜찮겠어요? 설명이 좀 구린데? 내가 생각했을 때. 요 벡터에다가 요 벡터를 빼면 이 벡터가 나와. 샥샥 해가지고 이 벡터가 나와요. 오케이. 자, 이건 공식이야, 공식 얘들아.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그냥 이런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 잘 보세요. 자, AB 벡터가 있는데 뺄 거래. 근데 이게 시점이랑 종점이 일치하면은 덧셈을 알파벳으로 할 수 있거든, 그지? 여기는 B점이 앞으로 오면 이게 덧셈이 되잖아. 맞아요? 자, 벡터는 부호를 바꾸면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배웠으니까 시점과 종점의 역할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걸 BC 벡터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점과 종점이 이어지니까 이걸 AC 벡터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런 얘기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B가 이어지고 C가 이어지잖아. 맞아요? 4번 밑에 이거 하나 써줄게. 내가 AB 벡터에다가 BC 벡터에다가 CD 벡터를 더하면 얘는 연산 결과가 AD야. 자, 왜겠어요? 예를 들어 A점, B점, C점, D점이 있어. 그럼 내가 AB 벡터에다가 BC 벡터에다가 CD 벡터를 더해주면 최종 종점과 첫 시점을 이은 이 벡터가 되죠? 맞죠? 오늘 배운 삼각형법으로 여러 가지 벡터를 더하는. 봐봐, 여기 AD 벡터잖아. 근데 AB 벡터에다가 BC 벡터에다가 마지막에 CA 벡터를 더해버리면 얘가 시점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툭툭툭 돌아가지고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죠. 0벡터입니다. 이렇게요. 되세요? 여기 덧셈과 뺄셈에 대한 성질이고 제가 2번 좀 강조할게요. 2번. 얘들아, 그 오른쪽에다가 우리 이 그림 좀 그리자. 여기 AB 벡터 하나 그려놓고 요즘 많이 강조 좀 할게. 이게 자기가 어떻게 외우는지 느낌이 좀 중요하거든. 여기 임의의 점 5가 있어. 그럼 요 AB 벡터는 있잖아.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라고 쓸 수 있어요. 종점에서 종점을 나타내는 벡터에서 시점을 나타내는 벡터를 이렇게 빼버리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강조 좀 할게. 쌤, 이게 왜 성립하죠? 성립하는 거는 뭐 금방 설명해. OA 벡터 보호 바꿔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이 벡터 되잖아. 그죠? OA 벡터 역벡터로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여버리면 이 벡터 되잖아요. 하얀색이랑 똑같은 벡터. 맞죠? 이해는 이렇게 그림으로 하지만 이제 이 느낌이 중요하다고. 이 하얀색 벡터는 오케이 OB-OA 이렇게 종점에서 시점 빼는 거. 오케이. 자, 벡터의 실수배까지 하고 문제 좀 풀어볼게. 자, 102 쪽으로 와요.
얘들아 지금 그러면 우리 벡터끼리 더하는 거 배우는 거야, 그치? 맞아? 벡터끼리 더하는 거 배운 거야. 근데 이제 화살표 두 개를 더하다 보니까 조금 지금까지 더하던 거랑 이제 다른 방법이 좀 있는 거지.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화살표를 더하는 거야. 신기하죠? 화살표끼리 곱이 있을까? 있어요. 비슷한 개념이 있어. 그게 이제 다음 소단원에서 배울 거고, 그 전에 화살표에다가 실수 곱하는 것 좀 먼저 배워볼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벡터의 실수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실수 K와 벡터 A의 곱 K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이것을 벡터 A의 실수배라고 한다. 자, 실수 K와 벡터 A에 대해서 여기 KA를 만들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벡터가 있는데 내가 2A 벡터를 만들려면 이 벡터와 방향은 같은데 2배의 크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 2A 벡터예요. 됐어요? 방향이 안 같아 보이니? 같아 보이지? 3A는 화살표 길이 3개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 3A, 4A는 4배 하면 돼요. 됐죠? 음수를 곱해버리면 방향 바꾸면서 2배. 오케이? 아니면 그냥 이 2A 벡터의 역벡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1, 2, 3번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뭐 방향이 반대이고 요 정도 강조해 줄 수 있어. 그 다음에 0벡터에다가 실수 곱하면 0벡터 그래. 0벡터는 이제 크기가 없으니까.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아니 연산 법칙은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이건 뭐 당연한 거라서. 내가 교환결합 분배 법칙은 설명 안 할 거야.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104쪽. 되게 쉬워, 얘들아. 재밌을 거야. 자, 요 절대값 기호 뭐였어요? CD 벡터의 크기를 알려주세요. 이런 뜻이지? 화살표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낸다 그랬어? 화살표의 길이. 오케이. 이 CD 벡터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길이 몇? 8. 자, 그 다음에 2번. AC 벡터의 크기 물어봤어. 그럼 요 벡터잖아. 4랑 2랑 피타고라스 쓰면 돼요. 1번.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 ABC에서 마이너스 DC의 크기를 구해라. 자, 마이너스 DC면 여러분, 마이너스를 벡터에 적용시켰을 때 이 시점과 종점이 바뀌어요. CD 벡터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C에서부터 D로 출발하는 이런 벡터를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3.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자, 5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AB 벡터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것은, 그럼 A에서 B로 가는 벡터니까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같으면 B, A랑 같은 벡터 찾는 거지. 시점과 종점은 필요 없다 그랬죠. 크기와 방향이 중요한 거죠. 자, F, D. 됐어요? 자, 6번 해보세요.
근데 너네 화살표 덧셈 왜 배우는지 궁금하지 않아? 난 어릴 때 이거 배우자마자 그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주에서 운석이 이 방향으로 날아가. 알겠어? 근데 어떤 다른 물체가 와서 얘를 여기서 이렇게 때린 거야. 그럼 얘 어디로 갈까? 뭐 완전 일로 가진 않겠지? 왜냐면 원래 위로 방향으로 움직이던 성향이 있으니까. 이게 수평 방향으로 쳐도 야 이렇게 가진 않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이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가 있어. 그래서 화살표 배우는 거야. 알겠죠? 그냥 이거 왜 배우고 있나 이럴까봐. 자, DOBC. DOBC. 안 돼. 역벡터야, 이거는, 그지? AFOB, AFOB. 이것도 역벡터네. CDFE, CDFE. 이건 뭐야? 뭐 아무 관련도 없어요. 크기만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OBEO. OBEO. 여기 있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7번 풀 건데, 일단 한번 해보실래요? 7번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C2벡터를 A와 B벡터의 합으로 나타내는 얘기인데, A와 B벡터에 어느 정도 실수배를 해서 더해야 되나 봐. C2벡터가 지금 여기 있죠? 그 다음에 A벡터, B벡터가 위쪽에 서술되어 있는데 밑에 쪽에 같은 벡터를 한번 찾아볼게. A벡터랑 같은 거 어디 있어? 여기 있죠? B벡터랑 같은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그냥 C2벡터잖아. 그래서 1, 1. M도 1, N도 1이야. 됐죠? 자, 8번 대보세요. 8번. 지금 CD 벡터 써야 되죠? 근데 A 벡터랑 B 벡터가 둘 다 시점이 뭐야? 5야. 그쵸? 그래서 얘를 시점 5로 바꿔보게요. 오늘 저한테 배우신 거.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거. 종점 빼기 시점. 5D-5C.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되세요? 자, 5D 벡터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맞아요? B 벡터와 방향이 반대. 그렇지. 역벡터야. OC 벡터 어디 있죠? 여기 있죠? A 벡터와 방향이 반대. 역벡터. 여기까지 되세요? 자, 요거 저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OD 벡터는 마이너스 B 빼기 OC 벡터는 마이너스 A. 역벡터의 방향을 바꾸면 정벡터가 돼. 그래서 원래 연산하던 법칙이랑 비슷해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세요? 되세요? 벡터의 시점을 억지로 바꾸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공식처럼 외우는 거야. 오케이. 자, 9번 해보세요.
과연 여러분들 센스를 봅시다. 여기 ACCD가 있고 여기 BCCD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4점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AB의 크기를 이용해서 DB 벡터의 크기 구하는 거니까 점 C의 위치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 여기 지금 CC가 이어져서 한 벡터로 이렇게 합쳐져요. 그죠? 얘도 CC가 이어져서 한 벡터로 합쳐져. 이 두 벡터를 더했더니 이렇게 0벡터가 된대요. 그쵸? 근데 이제 벡터라는 것은 그래도 시점이 일치되어 있으면 좀 더 해석이 편하거든요.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시점과 종점의 위치를 바꿨죠. 그러면은 벡터의 부호를 바꾼 거야. 알겠어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여전히 0벡터겠지. 그럼 DA 벡터랑 DB 벡터가 더해져서 0 된다라는 건 서로가 역벡터란 얘기거든. 그럼 점 D가 여기 있고 점 A가 여기 있다면 B의 위치는 결정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A의 점 D에 대한 반대편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DA 벡터랑 DB 벡터랑 더해가지고 0벡터가 되겠지. 맞죠? 더했다가 다시 자기 자신으로 와서 0벡터가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AB의 크기를 몇으로 줬어요? 12. 그럼 DB 벡터의 크기는 몇이야? 6. 되겠어요? 오케이. 넘기세요. 자, 11번 해보세요. 다윈이 빠르다. 적응 금방 했네. 권창 괜찮니? 잘 돼? 약간 그래? 야, 저기 어디 갔어? EC 벡터 가지고 하는 거야, EC 벡터. 오케이? 근데 A, B 벡터 방향이 저래요. 약간 이제 각도가 있어. 알겠지? 근데 지금 보면 EC를 점 D에 대해서 서술하면 A, B랑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또 내가 아까 강조했던 종점 빼기 시점을 하는 거야. 알겠어? 종점 빼기 시점. EC 벡터는 C 빼기 2를 쓸 수 있어. C 빼기 2로. 오케이? 시점은 D로 하려고, D로. DC 빼기 D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이거 빨리 익숙해져 와야 돼. 근데 DC 벡터가 뭐냔 말이야. 여기는 B 벡터랑 방향이 반대죠. 마이너스 B. D2 벡터가 뭐냔 말이야. 여기는 A 벡터랑 방향이 반대죠. 마이너스 A. 그리고 갖다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여기에다 갖다 넣으면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플러스 A. 그래서 얘가 또 1 마이너스 1이야. 답이. 돼, 얘들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 해봐요. 12번.
자, 보세요. 다음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 ABCDEF의 세대각선의 교점을 O라 하고 AB는 A, F는 B라고 할 때 F2를 AB로 나타내는 것은 이게 좀 느낌이 오죠? 오케이? F2를 나타낸 것은 하고 물어봤잖아요. 시점 O에 대해서 OE-OF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어 얘들아? 종점 빼기 시점. 그럼 OE 벡터는 요 벡터니까 B 벡터랑 완전 같고 OF 벡터는 A 벡터랑 부호가 반대니까 요건 마이너스 A. 괜찮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A 플러스 B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여러분 AC 벡터 한번 해보실래요? AC 벡터를 스몰 a랑 스몰 b 벡터로 나타내는 거야. 이거 한번 해볼래? 제가 벡터 느낌을 잘 드리려고 지금 예제를 한번 써본 건데요. 자, 칠판 봅시다. 내가 표현해야 되는 벡터가 AC 벡터죠. 맞아요? 여러분 아까 벡터 3개 이상 더하던 거 기억나니? 시점 종점, 시점 종점, 시점 종점 해가지고 마지막에 딱 이어버리는 거.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A거든요. 약간 지금부터 니네들이 재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요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더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다 A 벡터를 한 번 더 더하면 이렇게 되네. 그치? 그 다음에 시점과 종점을 연결해봐. 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AF 해봐. A에서 F로 가려면 B랑 A를 몇 번씩 더해가지고 착착착 가야 돼요. 나 이제 했어? 재밌지 않아 얘들아? 여기서 출발해서 F까지 가는 거야. 대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건 A 벡터랑 B 벡터밖에 없으니까 뭔가 약간 60도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어. 그치? B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착 내려와서 요 화살표를 만드는 거예요. BAB. 아직은 이해돼? 미안해. 내가 화살표 그려줬으니까. 됐죠? AF의 벡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D 벡터는요?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B 해가지고 2A 플러스 2B 뭐 이런 식으로. 돼요? 되세요? 그래서 화살표를 더하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고요. 이런 느낌이고요. 뭐 예를 들어 A, D 벡터를 구하는데 막 다른 벡터들도 많아. 그러면
이렇게 더해가지고 올 수도 있어. 오케이? 어쨌든 화살표가 더해진다라는 건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켜가지고 화살표를 계속 연결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뒤에는 이제 예제들이 계속 비슷합니다. 풀어오시면 되고요. 한 개 더 해볼 만한 거 없을까? 입체도형. (20번) 한번 해볼래요? 근데 A단계라서 문제들이 좀 쉽긴 하다. 얘들아, 입체도형도 똑같아. 그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만 추가된 것뿐. 자, 갑시다. 자, AG 벡터를 ABC로 나타내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AG 벡터거든요. 그럼 문제에서 준 ABC 세 개의 벡터를 이용해서 시점 A부터 종점 G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지 않아요? 따따따. 그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끝. 너무 쉽죠? 됐어요? 오케이. 선분 AB가 있어요. 선분 AB. 이건 벡터는 아니야. 그럼 선분의 양 끝점을 어떤 특정 시점에서부터 측정한 OA 벡터랑 OB 벡터가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선분의 중점인 요 M 벡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길이 같죠? 맞아요? 그러면 요 시점에서부터 이 선분의 중점까지 이어준 요 OM 벡터는 OA 벡터와 OB 벡터의 평균이에요. 근데 이게 예전에 배웠던 수학이랑 되게 비슷하잖아. 중점은 양 끝점의 평균이다. 그쵸? 이게 화살표에서도 돼. 왜냐면 OA 벡터랑 OB 벡터를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으로 더해보면 오늘은 내가 또 참 그림이 좀 안 그려지는 날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OA 더하기 OB 벡터가 이렇게 긴 평행사변형의 한대각선이 되거든. 선분 AB는 뭐니? 평행사변형의 나머지 대각선이죠. 맞아요? 그럼 얘네 둘도 2등분 되고 얘네 둘도 2등분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 OM 벡터는 전체 덧셈 벡터의 딱 절반이야. 이렇게 증명이 되긴 하지만 뭔가 식 자체가 비슷하잖아요. 이게 아무런 연관이 없을까? 아니에요. 나중에 다 연관이 있어져요. 지금은 요 정도? 선분 AB의 중점을 나타내는 벡터 어떻게 한다고요? 이 시점과 종점을 나타내는 AB 벡터 두 개의 합의 절반이에요. 평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거보다는 더 쓰이진 않아. 오케이? 요것도 한번 설명해 볼게. 요 MN 벡터가 뭐냐면 선분 AB의 중점, 선분 CD의 중점이야. 오케이?
그럼 m을 시점으로 하고 n을 종점으로 하는 요 mn 벡터가 여기 있는 AC 벡터와 BC 벡터의 평균이거든요. 근데 얘네들 이제 공식을 2배 해서 써놨어.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증명이 있는데요. 두 가지 증명이 있는데 일단 하나만 좀 해볼게. 여기 AC 벡터에다가 BD 벡터를 그대로 갖다가 이어주면 이렇게 긴 벡터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쵸? 여기 정확히 요 MN 벡터의 2배예요. 알겠어요? AB 더하기 AC가 AB 더하기 CD가 이 MN 벡터의 정확히 2배가 돼. 그치? 그럴 거 아니야. 요 사각형을 여기다 하나 더 갖다 붙인 느낌이니까 요 MN 벡터가 이렇게 2배란 말이야. 길이 자체가. 그래서 2분의 1이야. 아시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지. 요 길이는 MN 더하기 MN 해가지고 2MN이란 말이야. 알겠죠? 근데 뭔가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는 게 왼쪽 벡터랑 오른쪽 벡터의 평균이다. 뭐 이런 연산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 봅시다. 괄호치고 쓰세요. 얘는 뭐랑 비슷하냐?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항등식의 성질이랑 비슷합니다. 자, 근데 어디다가 밑줄 그으셔야 되냐면은, 자, 평행하지 않을 때,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평행하지 않을 때. 평행하면 안 돼요, 성립이. 자,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의 합이 0벡터가 되려면,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의 합이 0벡터가 되려면은, 이 x랑 y라는 a 벡터와 b 벡터의 개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 어디서 배운 거랑 비슷하니? 모든 xy에 대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 되려면 여러분들 x의 개수도 y의 개수도 상수항도 다 0 된다고 배우지 않았어요? 이런 항등식 성질이랑 비슷한 거지. 얘들아,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벡터가 있는데 얘도 x배를 하고 알겠어요? 얘도 y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 음수여도 어쨌든 방향만 바뀌는 거지 크기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의 시점이나 종점을 일치시켜가지고 만든 벡터는 0벡터가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 모든 벡터의 크기를 다 0으로 만들어 버려서 더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어쨌든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가 0벡터가 되려면은 뭐 지들끼리 뭐 역벡터가 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둘 다 크기를 0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왼쪽으로 넘기면 A 벡터로 B 벡터로 다 합쳐지거든. 그럼 x-z가 0이어야 되고 y-w가 0이어야 돼.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평행하지 않은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이 서로 같으려면 A는 A끼리 B는 B끼리 같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이 A 벡터의 방향성을 상쇄할 수 있는 건 이 A 벡터밖에 없는 거야. B 벡터의 방향성을 상쇄할 수 있는 건 이 B 벡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둘이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근데 이게 마치 항등식 성질이랑 똑같죠. 근데 만약 평행하다면 내가 xa 더하기 y b 벡터를 0벡터로 만드는 일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해요. x가 1이고 아씨 왜 이렇게 안 써지냐. y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그대로 두는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배 하는 거지. 3분의 2배 하면 어떻게 되니? 크기가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3분의 2이니까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그럼 정확히 둘이 역벡터가 돼가지고 0벡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평행할 땐 성립을 안 해. 이해되고 있어 얘들아? 이해되고 있어?
이 A의 방향성을 상쇄시킬 수 있는 거는 A 벡터밖에 없다. 이런 말 괜찮아요? 자, 5번 별표. 벡터의 평행. 자, 얘가 이제 응용되어서 문제가 정말 잘 나와요. 이렇듯 두 벡터가 평행하면 방향이 같죠? 맞아요?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는 실수 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두 벡터가 평행하면 A 벡터와 B 벡터는 실수 배 차이 나는 거야. 여기는 T나 K라고 많이 쓰거든. 자,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B와 0이 아닌 실수 K에 대하여 AB가 평행하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한 벡터를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합니다. 자, 되시겠죠? 자, 요 밑에 있는 C-A는 K, B-A. 요거는 이제 뒤에서 배우시고요. 자, 여기도 밑줄 하나 봅시다. AB 벡터랑 AC 벡터가 평행하면 요 AC 벡터는 요 AB 벡터의 K배인 거야. 아니면 뭐 AB 벡터는 AC 벡터의 K배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알겠죠? 자, 이제 뒤로 옵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푼 게 20번이었죠. 벡터도 이제 실수배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23번, 26번 두 개 풀어보세요. 자, 다 하셨죠? 봅시다. 자, 23번 6a-2b고 플러스 2a-3b죠. 자, 이렇게 벡터 표현만 쓰시면 되고, 그러면 8a-5b가 됩니다. 3번이고요. 그 다음에 26번 보시면 이제 x를 구하는 거야. 자, 앞에는 x 더하기 2a 플러스 2b고 뒤에는 3a-b의 마이너스 2x지. x를 가지고 와서 3x로 만들어 주시고 a랑 b를 넘겨줘요. 그러면 3a-2a 그 다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b. 자, 이 상태로 x를 a에 대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3으로 나눠주면 되죠. 됐어요? 별거 아니죠. 자, 이렇게 벡터의 실수배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연산을 할 수 있어. 자, 넘겨서. 자, 29번. 고. 29번만 풀고 가면 안 되니? 돼? 좀 중요한 거라서. 풀었어? 그래? 갔다 올래?
봅시다.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2B 벡터랑 3A 플러스 KB 벡터가 서로 평행하대요. 맞죠? 평행하면 실수 배 차이 난다 그랬지. 그걸 보시면 A 벡터만 비교해도 몇 배 차이 나는지 보여요. 이 몇 배야? 3배지? 3배요. K는 6. 근데 지금 간단하니까 그냥 이렇게 푸는 건데, 혹시 여러분 식을 세워야 된다 하면 커 보이는 벡터가 저 작아 보이는 벡터에 실수배입니다. 이렇게 식을 써놓고 평행하다 라는 말이 나오면 식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전개를 해서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 A, B라고 했으니까 같아지는 방법 아까 뭐라 그랬어? A는 A끼리, B는 B끼리. 그러면 T는 3, 얘는 6. 그래서 K는 6.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30번도 해봐요. 너무 쉽나? 이거 이제 대학 가서 벡터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학들을 많이 배울 거란 말이야. 재밌어. 머리는 진짜 아픈데 재밌어요. 근데 좀 지루해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 배우고 나서 벡터를 배우면 어떤 수학이 가능한지 내가 잠깐만 보여줄게. 잠깐만. 여기서 지금 수학 2 배운 애들이 누구지? 너네 셋 지금 수학 2 하고 있지? 수학 2랜다. 그 이름 뭐고? 미적분원. 너 우리 진도 다 했나? 거의 끝났잖아. 권찬이 지금 어디 하고 있니? 어디? 미분계수야? 너무 느린데? 너 어디서 배우고 있어 지금? 수학 귀신? 아, 여기 신? 여기 옆에 학원? 그러면? 저기 있어? 알았어. 어쨌든 다른 학원에서 배우고 있다는 거지? 알았어. 교재 뭘로 하고 있어? 나이트래? 좀 알려줘. 우리 진도 끝났나? 하나 남았니? 봐요. 서로 평행하대. 어떻게 하라고? 하나의 벡터가 나머지 벡터의 실수배다. 근데 누가 커 보여? 이게 되게 중요해. t를 어디다가 다는지도 문제풀이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 누가 커 보여? 난 m 때문인지 몰라도 얘가 커 보여요. ma 플러스 9b는 a 플러스 mb의 실수배다. 이렇게 놓고 푸는 거라고. 알겠어? 근데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 t가 지금 예상이 돼. 여기 ma잖아. 이것도 m배 돼야 되지 않아? 알겠어요? 그러면 MA 9B 여기는 MA 아이고 그다음에 M제곱 B가 돼버리는 거니까 요 M제곱이 9 그래서 M이 3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M인 걸 예측을 못 해가지고 여기를 그냥 어떤 실수 K라고 썼어. 그게 상관없어요. 여기 K 들어오고 여기 KMA, KMB가 들어오니까 K가 M 그럼 여기 M제곱이 9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이 평행이라는 문장을 가지고 식을 써내는 이 행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자, 넘기세요. 자, B단계로 오시면 또 비슷한 애들이 반복이 됩니다. 이제 특별한 건 없으니까 좀 쭉쭉 넘어오셔가지고, 자, 7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7번. 113쪽에 7번. 지금 문제가 다 OA, OB, OC 거리고 있으니까 시점이 일치돼 있죠. 그렇죠? 자, 요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어떤 선분 A씨가 있을 때, 벡터 A씨가 있을 때, 벡터 A씨가 있을 때 어떤 시점 O가 있으면 이 AC 벡터는 종점 마이너스 시점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 OC 벡터랑 OA 벡터를 이 나머지 알파벳을 이용해서 스몰 c, 스몰 a라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걸 다시 벡터로 바꾸면 우리가 지금 시점과 종점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느낌이 들잖아. 이걸 다시 뒤집어져서 이렇게 쓰는 거야.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 보세요. a-c죠. 이 벡터는 CA 벡터예요. 되세요? 그럼 봐봐. 내가 CA 벡터를 그렸다. 그리고 시점 5는 그냥 어딘가 있다고 칠게. 어딘가 있다고 칠게. 근데 지금 CA 벡터랑 뭐가 같아야 돼? O, B 벡터가 같아야 되죠. 그럼 B가 어디 있어야겠니? 여기 있어야겠죠. 그래야 이 벡터랑 이 벡터가 같아지잖아. 그지? 이제 사각형 OCAB는 무슨 사각형이에요? 평행사변형. 왜 평행사변형인지 혹시 설명해 줘야 돼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이런 것도 평행사변형의 조건 맞죠? 오케이. 자, 넘기시고. 아, 이런 센스를 좀 봐야 되나? 얘들아, 8번 해볼래? 이런 식 정리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 X랑 Y를 AB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X랑 Y를 AB로 나타내면 되네. 자, 앞에 거 2배 하고 뒤에 걸 위에다 쓴 다음에 빼면요, X를 AB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 B-A를 대입해 주시면 2B-2A 더하기 4Y는 A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그럼 4Y는 3A-2B여서 Y는 4분의 3A 마이너스 2분의 1B가 돼요. 문제 끝. EX 마이너스 Y.
자, x 자리에 b-a, y 자리에 요거. 자, 계산해주면은 2b 플러스 2분의 b, 그다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분의 3a. 자, 요렇게요. 2번. 화살표들은 안 썼지만 괜찮죠? 넘기세요. 자, 11번 해보세요. 아, 하지 말자. 넘기세요. 자, 14번 해보세요. 14번. 보세요. EF 더하기 C. EF 어디 있어? 여기 있지? CE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맞아? 이미 종점과 시점이 일치돼 있지? 어차피 덧셈은 교환 법칙이 되니까 내가 CE 더하기 EF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네. 맞아요? 삼각형법으로 덧셈을 한 거예요. 그럼 CF는 OF의 2배 맞잖아요. 재밌죠? 재밌죠? 이거 봐봐요. FE 더하기 DC 더하기 BA 해볼게. FE 여기 있고 DC 여기 있지? 갖고 와. 일로. 이 두 개 더한 거야. BA 더해보자. BA 여기 있지? 일로 갖고 와. 한 바퀴 돌았다. 그지? 맞아요? 0벡터. 재밌죠? 재밌죠? 이거 봐. ECD. CD 여기 있지? CD 2배 한 거 어디 있어? 이걸로 해. 이걸로 하자. 이걸로. 거기다가 DA 어디 있어? 이렇게 위로 두 칸? 그럼 여기서 위로 두 칸 가보자. 흑! 여기 뭐 육각형 하나 더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최종 결과는 뭐예요? 이거 파란색이죠? 맞지? CF 파란색 맞아? 아니야? 맞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재밌지? 너무 강요하는 것 같네. 자, 넘기세요. 여러분 17번, 18번 X 치세요. 17번, 18번 X. 요거 뒤에 가서 합시다. 자, 벡터 평행도 한번 또 해볼게요. 자, 21번 하세요. 너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를 잘 봐야 돼. 만약에 중간고사에 여기 2차 곡선하고 벡터의 위치 벡터까지 들어가잖아? 그럼 이제 이상한 문제들이 막 같이 나와요. 자, 보자.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 A, B에 대하여 X, Y가 서로 평행하도록 하는 실수 M값 구해봅시다. 자, X는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2A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자, 그 다음에 이제 Y 벡터인데 여기는 X 벡터가 이렇게 넘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좀 빨리 써보면 A 벡터의 개수가 2M, 그 다음에 B 벡터의 개수는 2-M. 괜찮아요? 그쵸?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부호 바꿔요.
그럼 A의 개수는 2n 플러스 3. 그 다음에 B의 개수는 2-m-2니까 마이너스 m 괜찮죠? 되고 계세요? 그럼 얘랑 실수배 차이 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2m 플러스 3 A 빼기 mb 벡터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벡터의 실수배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되세요? 그럼 마이너스 3k는 2m 플러스 3. 그다음 마이너스 m은 2k. 됐죠? 그럼 여기서 저는 대입법으로 풀게요. m이 마이너스 2k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k를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4k가 되지. 맞아요? 그럼 k는 3, 문제에서 m값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3 넣어서 m값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6. 자, 됐죠? 자, 이제 여러분 118쪽에 26번 고. 자, 타원 나왔어요. 당연히 그리셔야겠지. 자, 기하 진도가 마지막 소단원을 제외하고는 다음 주에 이제 끝나잖아요. 여러분 기하가 끝나고 난 뒤부턴 바로 기하 유형서를 하나 사셔가지고 매일매일 3-5문제씩 푸셔야 돼요. 알겠죠? 기하는 금방 까먹어서 조금씩 풀어야 돼. 하고 계시죠? 어떻게 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림 없이 풀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 그렇지? 너 왜 안 그려? 일단 그려야지. 건차 너무 작아, 그림. 그럼 원이니? 어머, 애들 타원 그리는 것도 좀 알려줘야겠네. F 프라임 찍어봐. 까먹었어? F랑 F 프라임 찍는 거? 이거 빼는 거잖아, 얘들아. 여기 둘이 빼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야. 루트 5야, 루트 5, C. 얘들아, 1단원 좀 복습 좀 빨리 시작하세요. 2차 곡선만 좀 독립적인 느낌이 드니까 그거 까먹는단 말이야. 외울 게 많잖아, 2차 곡선 쪽에. 그거 빨리 좀 복습 좀 시작해요. 자, 봅시다. 요거 풀고 쉬는 시간 드리고 이제 진도 또 나갈게요. 자, 보세요. 자, 타원 보면은 x 밑에 9가 커요. 그죠? 그럼 장축은 x축 위에 있는 거고 이제 3-3 찍어주셔야겠지. 그 다음에 단축은 이제 B2랑 연관이 있는 거고 타원 이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좀 네 부분으로 나눠서 그려봐. 럭비공처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OF 더하기 OP가 2라 그랬어. 이거 당연히 표현을 해봐야겠지. P는 타원 위에 한 점이라 그랬으니까 이따가 대충 찍으면 되고 FF 프라임부터 보자.
자,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었어요. B제곱이 클 때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었고, 이걸 까먹으시면 이제 풀 수가 없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 곳에다가 FF'을 찍으면 돼. 루트 5 몇이야? 2.3. 그렇지. 외우라고 했지. 여기 됐어? 그 다음에 OF 더하기 OP가 이래. 그러면 지금 이미 OF가 좀 길거든? 여기다가 FP를 더해가지고 OP를 더해가지고 그게 2여야 되니까 좀 짧아져야 되잖아. P가 이런 데 있어야겠어요. 오케이? 뭐 여기 말고 딴 데 찍어도 풀 수 있어. 좀 현실적으로 찍어본 거야. OF 더하기 OP가 좀 짧아져야 되잖아. 이 상태로 평행사변형을 그려야 좀 짧아지잖아요. 맞죠? P를 더 왼쪽에 놔야 될 것 같긴 하다. 내 말 이해하고 있니? 그지? 만약에 이게 지금 OF인데 P가 이런 데 있어. 그럼 평행사변형이 막 장풍을 저쪽에다가 다 쏜단 말이야. 장풍이라는 말 써도 돼요? 나 벡터 이해할 때 어릴 때 장풍으로 이해했거든? 장풍이란 말 너무 올드하냐? 이씨. 이렇게 너무 길어지잖아. 근데 OF가 이렇게 있는데 장풍 방향을 얘가 이렇게 틀어버려. 장풍 해가지고. 이게 장풍이 짧아진단 말이야. 오케이? 벡터 느낌이 중요해. 이게 물 호스고 이게 물 호스야. 물 호스가 이렇게 합쳐지면은 물이 뻥 하고 나가요. 근데 물 호스에다가 여기다 물 호스를 갖다 놓으면은 물이 뿅 이렇게밖에 안 나가. 너무 귀엽지?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벡터는. 네, 봐봐. 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그리고 얘들아, 타원 포뮬에서 나오면 이제 정의를 기억해야 되지. 타원 정의 뭐야? 타원 위의 점에서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장축끼리 6과 같다, 그지?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걸 거야. 자, 그럼 봐봐. 지금 OF 더하기 OP거든. 평행사변형법으로 더하기는 좀 빡세니까, 에이? 내가 여기 OF를 가져올게. 어디로? 일로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어? 얘랑 길이가 같고 방향이 같잖아. 그쵸? 자, 이렇게요. 5가 이어진다. 맞아요? 5가 이어진다. 맞아요? F'P네. 그치? 그럼 얘가 2다. 맞아요? 그럼 이거 4네. 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풀고 나니까 어이없죠. 두 선분의 합이 6이어야 되잖아. 되세요? 이렇게 2차 곡선의 벡터들을 살짝 올려놓기 시작해요. 1, 2단원이 합쳐지면.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도형의 정의를 활용해서 그냥 푸는 문제들이에요. 됐죠? 됐죠? 여러분 좀 쉬고 오셔서 이제 위치 벡터랑 내적 배워보겠습니다. 자, 쉬고 오세요. 20분까지. 오늘 배우신 다음에 제가 A단계를 살짝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풀 수 있는 시간 있는 분들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어차피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풀이 다 할 거예요. 자, 순서를 좀 잘 따라오셔야 돼. 121쪽의 맨 위에 이 위치 벡터의 정의부터 보세요. 자, 갑니다. 위치 벡터라는 건 평면이나 공간 상에 있는 이 점 P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예요.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 자, 위치를 나타내려면요, 시점이 필요해요. 아무데나 찍는 겁니다. 아무데나 찍는 거예요.
그럼 점 P의 위치를 나타내는 P의 위치 벡터는 이 OP를 점 P의 위치 벡터라고 써요. 근데 어차피 시점은 계속 O일 거니까 이 O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 P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곤 해. 그럼 내가 여기다가 A를 찍어 볼게. 점 A의 위치 벡터는 뭘까? OA야. 근데 보통 스몰 a 이렇게 쓰곤 한다고요. 아시겠죠? 여기 B가 있어요. B의 위치 벡터는 뭘까? OB예요. 아무 얘기 아니죠? 아무 얘기 아니죠? 그럼 보통 이 세 개의 점을 표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이 시점 O는 우리가 뭘로 많이 잡을까요? 바로 좌표 평면 위에 원점으로 많이 잡아요. 아시겠죠? 자, 위치 벡터는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내분점, 중점,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 하기 전에 122쪽 먼저 성분 먼저 배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로 배우시는 게 더 안 헷갈려요. 자, 갑시다. 자, 어떤 점 A가 있으면 이 A의 위치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 잡는 기준점 O 있잖아요. 얘는 좌표 평면의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알겠어요? 그럼 점 A의 위치 벡터는 이렇게 되네. 맞죠? 이 벡터 A의 방향과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이 점 A가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진행됐는지를 측정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알겠어요? 이때 이 A1과 A2를 평면 벡터 A의 성분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요거 잠깐 기다리고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얘를 X 성분, 이걸 Y 성분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성분이 결정되고 나면 벡터 A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X축 방향의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E1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벡터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A1, E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크기 1인 단위 벡터에다가 크기를 곱해버리는 거야. 실수배해버리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이 세로 방향의 벡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세로 방향의 크기 1짜리 단위 벡터를 내가 E2라고 하면 이 긴 벡터는 A2, E2라고 쓸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해주면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OA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세요? 앞으로 이런 벡터들은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측정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성분으로 쓸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이제 몇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일단 A의 위치 벡터의 크기를 구하기가 편해요. 이 화살표 길이를 구하기가 편해. 피타고라스 쓰면 되거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벡터 A가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벡터 A의 크기는 이렇게
각 성분들로 피타고라스를 쓰면 돼요. 됐나요? 자, 여기. 자, 그 다음에 두 벡터가 같다라는 것은 성분이 같다라는 뜻이야. 되셨어요? 자, 이렇게 벡터를 성분으로 쓰면 벡터의 크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벡터의 덧셈이나 뺄셈도 상당히 편해지는데요. 자, 성분으로 나타낸 평면 벡터의 연산 배워볼게. 자, 여기 봐봐. 자, 여기 B 벡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A 벡터가 있어요. 알겠어요? A 벡터의 성분이 2,1, 그 다음 B 벡터의 성분이 1,2 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여기다가 알파벳을 적겠습니다. 되시죠? 그러면 OA의, 그러니까 A의 위치 벡터 OA는 내가 A1, A2라고 쓸 수 있고, 점 B의 위치 벡터 OB, 스몰 b라고 적는 얘는 B1, B2라고 적을 수 있지. 맞지? 일단 첫 번째로 A 벡터에다가 K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방향은 유지시킨 상태로 화살표가 K배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X좌표도 몇 배가 됐을까? K배가 됐겠지. Y좌표도 당연히 몇 배가 됐을까? K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벡터의 K배를 하면요, 각 성분이 K배가 됩니다. 되세요?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벡터를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거 삼각형법으로 이해하시는 게 낫거든요. 이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더해버리겠다는 뜻이잖아. 그럼 B 벡터는 한 칸, 두 칸 진행하는 친구니까 여기서 한 칸, 두 칸 진행해가지고 이게 B 벡터 아니야? 그럼 연산 결과는요? 이 큰 화살표가 되죠. 그럼 결국에 A 벡터 두 칸 한 칸에다가 B 벡터 한 칸 두 칸을 더해버리는 거니까 최종 더해진 긴 벡터의 X 성분이랑 Y 성분은 당연히 A1에 B1을 더해주고 A2에 B2를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니? 그쵸? 그래서 두 벡터의 합은요, 두 벡터의 합은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더하면 돼요. 너무 쉽죠? 당연히 차도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더하고 빼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차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한 칸, 두 칸 가는 게 아니고 한 칸, 두 칸 내려오는 거거든. 역벡터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역벡터도 하나 적어 놓을래요? 뭐 역벡터 당연하긴 한데. 자, 그래서 이제 벡터들을 성분으로 써놓으면 덧셈, 뺄셈도 쉽고 나중에 크기 구하기도 쉽고 이렇게 실수배하기도 쉬워요. 뭔가 화살표가 조금 더 구체화되는 느낌이 들죠, 이제 지금부터. 화살표가 좀 구체화되는 겁니다. 근데 봐라, 옛날 했던 수학이랑 다 똑같지. 그치? 자, 평면 벡터의 성분과 크기 볼게요. 자, 써보세요. 결국에 이제 수많은 점들을 점 O에 대해서 표현해가지고 성분으로 쓰는구나. 그쵸? 얘들아, 원점이 기준이 아닌 요 AB 벡터는, 원점이 기준이 아닌 요 AB 벡터는요,
원점 5에 대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 거야. 5b 마이너스 5a. 맞아요? 오늘 내가 이걸 공식처럼 느껴달라 그랬지? 근데 5b랑 5a는 스몰 문자를 이용해가지고 b 벡터, a 벡터라고 마이너스 많이 쓴다 그랬죠? 맞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ab 벡터는 b-a야. 얘를 다시 점으로 표현되는 벡터로 바꾸고 싶으면 자리를 이렇게 바꿔서 ab 벡터라고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얘를 성분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이 AB 벡터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되세요? B의 위치 벡터 정보에서 A의 위치 벡터 정보를 빼시는 거야. 그럼 A, B의 크기는 여기 있는 X 성분과 여기 있는 Y 성분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그치? 근데 사실 이 공식은 뭐니?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당연한 겁니다. 알겠죠? 지금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야. 요 벡터를 원점으로 가지고 오잖아? 그럼 X방향이랑 Y방향의 이 성분들은 뭐가 될 거냔 말이야. 길이가 될 거 아니니. 그쵸? 그래서 요 A1에서 요 B1을 빼시면 되는데 음수니까 B1-A1 아시겠어요?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1이고 4면 성분은 마이너스 3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야. 되세요? 그 다음에 요 길이 B2-A2일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되는 거고 당연히 요 화살표의 길이 벡터 AB의 크기는 여기 있는 X 성분이랑 Y 성분으로 피타고라스를 쓰시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형태가 될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형태. 뒷점에서 앞점 빼는 거야. 다시 뭐라고? 뒷점에서 앞점 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공간 벡터의 성분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아니 다음 시간이 뭔 다음 시간이야. 그냥 읽어보면 돼요. 내가 설명 따로 안 해. 우리 가장 최근에 배운 공간 좌표니까. 자, 앞으로 넘어와서 121쪽으로 옵니다. 자, 이제 내분전 중점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느낌을 두 가지 알고 있어야 돼서 내가 열심히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봐. 자, 여기 선분 AB가 있어. 뭐 A의 성분을 A1, A2 뭐 B의 성분을 B1, B2라고 한번 해볼게. 자, 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P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이미 공통수학 2를 공부해서 알고 계세요. 그쵸? 자, 점을 좀 써서 공식 실수 없이 천천히 갈게요. 자, n 플러스 n분의 맞아요? x좌표를 구할 때는 x좌표끼리 크로스 y좌표를 구할 때는 y좌표끼리 크로스 이렇게 배우셨죠? 맞아요?
근데 P 벡터의 성분을 보니까 여기 있는 A 벡터랑 B 벡터 가지고 무슨 연산을 한 거야? 봐봐. MB를 한 거야. 이게 MB1, MB2잖아요. 그쵸? 여기에다가 NA를 한 거야. 이게 NA1이랑 NB1이잖아요. 맞죠? 여기다가 N배하고 여기다가 N배에서 더하면 이런 성분이 만들어지겠지. 이런 성분이 만들어지겠죠. 이거를 N 플러스 N으로 나눈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말 이해되고 있어요? 내 말 이해되고 있어? 자, 얘들아. MB 플러스 NA라는 벡터의 성분은 B 성분에다가 N배하고 A 성분에다가 N배해서 더할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요거 이제 N 플러스 N으로 실수만큼 나눠버리면 이렇게 성분들도 다 실수배만큼 나눠지는 거 아니야. 그치? 자, 요게 내분점 P 벡터야.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A 벡터가 있고 이렇게 B의 위치 벡터가 있을 때 내분점 P를 나타내는 OP라는 위치 벡터는 이렇게 쓰여요. 왜? 좌표를 구해보니까 그래. 되세요? 자,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기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 잘 들어봐. 기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 자, 잘 들어봐야 돼. 예를 들어 3대 2야. 3대 2. 그럼 얘네들이 3B 플러스 2A를 먼저 한 다음에 이걸 5로 나누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쵸? 자, 여기다가 세로 좀 그려볼게. 봐봐. 자, AB 벡터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 P의 이 위치 벡터는 OA 벡터랑 OB 벡터로 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B의 3배하고 A의 2배 해가지고 5로 나누겠다는 얘기거든. 자, 봐봐. B의 3배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 둘, 셋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A 벡터에다가 2배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 둘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면 3B랑 2A를 더했을 때 평행사변형법에 의해 이런 벡터가 만들어져요. 맞아요? 이게 정확히 P 벡터의 5배예요. 그래서 이걸 5분의 1에서 2벡터가 되는 거야. 이런 기하적인 이해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단순히 성분만으로 증명이 됐다. 이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기하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다. 알겠어요? 왜 이렇게 돼요? 라는 질문 말고 그건 결과론적인 거지. 결과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아, 찾아보니까 이게 P 벡터가 이런 의미가 있네.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되시겠어요? 이거 괜찮겠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위치 벡터는 A를 N배해 쭉 B를 N배해 쭉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평행사변형법으로 쭉 더했더니 이렇게 된 어떤 벡터를 N 플러스 N배 줄여놓은 거예요. N 플러스 N배 줄여놓은 거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뭐 중점의 위치 벡터는 여기가 1일 테니까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쵸? MN이 1이겠죠. MN이 1. 그 다음에 무게중심 위치 벡터도 내가 설명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A 성분을 A1, A2, 그 다음에 B의 성분을 B1, B2, 그 다음에 C의 성분을 우리가 C1, C2라고 하면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공식이 X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벡터로 써주면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쵸? 점좌표가 성분이니까. 근데 이걸 벡터의 합으로 표현해주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A, B, C 벡터 더해가지고 이게 3으로 나누는 거구나. 이렇게요. 근데 신기하지 않니? 여기 삼각형 A, B, C가 있다? 무게중심이 뭐 중선을 2대1로 나누는 곳에 이렇게 G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원점 5가 있어. 여기 봐, 집중해. 야, 이 5G 요 벡터가 이 A 벡터랑 요 B 벡터랑 요 C 벡터를 열심히 더해가지고 A, B, C 더해가지고 3분의 1배를 탁 때리면 이 G가 된대. 알겠어? 증명은 성분으로 하지만 이 기하적인 의미가 되게 신기하다고요. 공부하다 보면. 뭐 아닐 수도 있어. 안 신기할 수도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도형에서 위치 벡터의 활용이랑 점의 자취, 이건 필요 없습니다. 점의 자취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수업을 수월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치 벡터가 뭔지, 그 다음에 성분으로 벡터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성분으로 이 벡터들을 덧셈하고 뺄셈하는 방법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돼야, 이런 기하적인 의미들이 좀 이해가 잘 돼야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적을 제가 이해하는 대로 이해해 볼 수가 있거든요. 알겠죠? 자, 벡터의 내적. 다음 시간에 배울 약간 벡터의 곱 같은 성질.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추천드리는 건 126쪽으로 오셔서요. 자, 1, 2, 4. 1, 2, 4, 8. 12, 13, 14, 15. 24, 23 요렇게만 한번 해와 보세요. 시간 되는 분들만. 어차피 제가 다음 시간에 다 풀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끝. 수고했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